네,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글로벌 전망을 3.2%, 내년도 2.9%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 뭐 주요 국가들별로 보면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하여튼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이제 4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뭐 낮게는 한 0.3%포인트 뭐 많이는 한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향 조정이 이번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전망할 때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 쪽이지 침체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재료였고, 또 미국에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 노동, 경제 관련된 전망을 설문하는 겁니다. 한 5천 가구에 이제 설문을 하는 건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되거든요. 1985년을 100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예상이 97이었거든요. 근데 95.7이 나왔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IMF에서는 전망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상으로도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다만 이제 FOMC 회의 앞두고서 그 원흉이 된 게 이제 미국의 긴축인데, 이번을 피크로 긴축 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요인들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상이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 보면 하이닉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적자 나왔던 거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어닝 쇼크였죠.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은 예상치 부합하거나 잘 나왔고, 삼성바이오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의 실적보다 향후의 실적 환경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언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장중에는 이제 주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지수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마감 후에 나왔던 미국 주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 공개 이후에 시간 내에도 전부 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어차피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 지수 선물 봐서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이런 기대감이 뭐 FMC 회의 지나고 나면 뭐 불확실성도 완화가 될 거니까 뭐 기업들이 실적 환경을 좀 부정적으로 잡았던 게 조금은 상쇄될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하락폭을 만회하거나 일부 또 상승으로 돌리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6월 말 고점을 확실히 못 넘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6일 연속해서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2410포인트대 정도가 계속해서 장중 고점이 되고 있고, 이제 지난 6월 말에 찍었던 2320은 돌파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돌파한다라는 거는 4월 이후에 만들어졌던 패턴, 그러니까 반등 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패턴을 깨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바뀔 정도 사안인가? 그건 FOMC 보고도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중함이 투자들에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죠. 이제 7월 초 이후에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잘 안 했는데, 오늘 장중에 2,000억 원 정도 매도 나왔다가 이제 막판에 줄었고, 특히 동시효과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도 규모를 확 줄였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장중에 10,000계약 이상 매도했다가 뒷부분에서 매도 규모를 되게 줄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투기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이제 변동성에 치우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 독특한 건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에 코스닥 쪽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매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5일에 2,700억대 매수 들어온 거 이외에는 코스닥을 매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이틀 연속 매수도 없었고, 사이사이 매수 들어와 봐야 뭐 132억, 98억, 18억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상당히 매도 우위였잖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420억 원, 그러니까 제법 매수를 했죠. 근데 이게 연속 이틀 매수가 나올 거냐?
외국인 투자들이 좀처럼 코스닥을 연속을 안 사고.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 쪽, 코스피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골라서 일부 몇몇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떤 의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MC 이후에 외국인들이 과연 코스닥 쪽을 연속적으로 돌릴 거냐, 그냥 하루 반짝 뭐 특정 업종 그냥 단기 매매 들어온 거냐, 뭐 요거 이제 FMC 이후에 날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이슈를 보면, 이거는 0.75%포인트 올릴 거다, 이게 거의 뭐 지금 상식같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뭐 0.75가 될지 0.5가 될지 1.0이 될지는 이제 열어봐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달러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보다 더 세게 금리를 앞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피크가 된다라면 달러화가 이제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건데, 금리는 죽어라고 올리는데 물가가 안 잡혀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과연 여기서 반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언급을 할 거냐라는 건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 이제 조금 경제 괜찮고 인플레이션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이제 잡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잡힐 것 같아라는 식으로, 이제 확정적인 발언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어떤 형태의 말을 할지, 제일 나쁜 쪽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는 인플레이션 전사가 될 거야, 뭐 무슨 한이 있어도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쪽으로 나오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급으로는 FMC 이후에 외국인들이 하루 전에 지금 매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최근에 계속 매수하다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거냐. 뭐 이미 외국인들이 0.75 올릴 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느닷없이 매도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움직임이 과연 뭐였을까? 이제 이왕이면 매수해주고 전차 군단 붙어주고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로는 뭐 화장품, 교육,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시장이 돌아간 하루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오늘 독특한 기사를 봤는데, 경기 침체가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로이타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걸 제가 꼽은 게, 웰스파고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수반된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35.8% 빠지고 하락 기간이 18개월 이어진다. 근데 경기 침체 없는 하락은 평균적으로 한 28% 정도 빠지고 하락 기간은 평균 5.9개월 정도 이어지는데, 현재 6.5개월 동안 23.6%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없는 전제라면 더 빠질 게 별로 없고 기간도 다 채운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적으로 간다라면 여기서 10% 넘게 빠지고 기간은 1년 정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근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요인들, 국제유가, 달러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FMC 이후에 어떻게 잡혀 나가는지에 따라서 웰스파고에서 생각하는 1번 시나리오가 될 거냐, 2번 시나리오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10%더 빠지면 정말 무서운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FMC 다 반영됐지 뭐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라 이후의 흐름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목요일 증시 특히 이제 마감 열심히 제가 좀 특집식으로 준비할 거니까 좀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